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삼성전자 수급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핵심 뉴스 그리고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종합을 살펴보면 하락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5일 이평선에 정확하게 걸려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날 미국 증시가 1.5% 하락한 데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0.24%, 코스닥의 경우에는 플러스 0.9% 상승하고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다 올라와 버렸죠. 내일 766.96짜리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일날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었는데 오늘은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됐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내일 만약에 12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된다면 240일 저항선이나 60일 저항선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 쓸데없는 보조지표를 많이 넣는 것보다 이 기본 차트에 충실하게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코스피 종합지수가 0.24% 하락을 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오늘 0.75%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오늘 또다시 160만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연기금에서만 39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지만 모든 기관에서 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에서는 개인들이 6,200억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3,300억, 기관에서는 2,70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전기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1,000억 이상을 순매도로 대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의 경우에는 0.9%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연 IT 종합 쪽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매도로 대응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양매수로 대응을 했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옵션 마찬가지 양매수를 했지만 특별하게 방향은 없었다. 그리고 달러 선물에서는 안정자산을 3,900억을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금일 코스피에서만 시장을 안 좋게 봤고 선물과 옵션, 달러 선물에서 전부 다 시장을 상방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명대에 정확하게 63명이 발생이 됐죠. 해외에서 33명이 유입이 되면서 3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을 돌파를 했고 중환자실에 지금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무리한 경제 재개를 하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 재개를 시작한 주에서는 재확산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한 책임을 트럼프가 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전파력이 6배나 증가한 변종 코로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해외 임상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플에 대한 차기 아이폰이 모든 기종에 OLED를 채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로 인한 수혜가 될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를 하겠다. 그린 뉴딜에 대한 2조 6천억을 투입을 하겠다. 2050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에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를 하기로 했죠. 아직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별하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보보호시장에서도 2025년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건 마찬가지 13일이 되어야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흑사병으로 내이멍구에서 3곳에서 균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국내에서 확산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식업체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법령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지지율로 20%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나왔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입을 할 수가 없었겠죠. 마스크 제조업체인 인콘에서 204억 규모의 KF94 황사 방역용 마스크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 204억 원이라는 계약 금액 자체가 지난해 전체 매출액 대비 6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아마 인콘이라는 종목이 내일 마스크 관련주 해서 가장 강력한 시장의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트럼프가 도움이 된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움직인 것도 이 내용 때문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 자체가 아마 정체가 될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까지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 로버트 실러가 코로나 경포에 수년간 미국을 짓누를 것이다. 미국 경제가 수년 동안 성장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S&P 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5%로 인하를 했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21%로 낮췄던 법인세를 35%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미국 여론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은행이 2분기 수익이 69%가 급감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본격화가 돼버리면은 차이나 쇼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에는 수년간 중국 자금으로 다우지수를 비롯한 나스닥, S&P 모든 지수를 끌어올렸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을 경우에 미국에 투입되어 있는 중국계 자금을 회수를 한다면 미국 증시는 25% 이상 급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8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뉴욕 3대 지수는 소폭 반등 중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증시들은 약보합과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특별한 지표는 없습니다.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 그것 빼고는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자, 전일날 특징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 시가가 16.5%, 고가가 18.8%. 자,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1분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가가 16.52%에 시작을 해서 15%까지 하락을 했죠. 약 1.5% 정도 하락을 하고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가 있었죠. 5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5분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그 다음 5분 동안은 시가 이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8분 9분 되는 시점에 시작 가격보다 약간 아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개장하고 30초 안에 개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숨을 한번 쉬고 나면 주가가 시작 가격보다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한 1%에서 1.5% 정도 밀릴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분 정도는 상승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장 시작하고 5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밀린다면 나머지 5분 동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매수 가격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화공영도 마찬가지죠. 5분봉으로 돌려보시면 시가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다음 5분봉에서 시가 이상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쭉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하고 곧바로 상승을 한다면 9시 5분 안에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5분 동안에서는 주가가 밀려 있다면 9시 6분부터 9시 10분까지는 가급적 매수 가격 부근 혹은 매수 가격 이상 오면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어차피 주가가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살짝 1%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종목이면은 9시 5분 전에 이미 1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시작을 하고 살짝 밀렸다가 5분 동안 이런 식의 하락을 했다면은 나머지 5분 동안은 매수 가격 이상 올라오거나 매수 가격 부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이 SND. 정말 이 종목 이제는 진짜 지겹습니다. 오늘 0.17% 그래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시가 대비 4.29% 하락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1.6%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하셨다면 55,000원 가격대가 평단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TV 전일날 이미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었을 거고, 오늘 마찬가지 시가 이하에서 조금 더 만약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오늘 상승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일단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관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공략을 할 수 있는 특징 종목 한 종목밖에는 없습니다. 종목은 인콘입니다. 식당에서 마스크가 의무화가 됐고 연간 매출액의 66%에 달하는 20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인콘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시킨다, 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일 인콘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 이하에서 출발을 하면 10분봉 기법으로 오늘 주의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동전주이기는 하지만 10분 안에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동전주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프리카TV를
전량 수익 실현 하신 분들만 유비쿼스를 내일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관심 종목 추천주는 유비쿼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락장과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세 종목 이상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프리카TV를 수익 실현하신 분들만 내일 유비쿼스를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42,000원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37,000원 기준선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33,000원 500일 이평선이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손절가를 잡으려면 120일선과 240일 라인선인 3만원짜리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잡아봤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만원짜리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비쿼스 마찬가지 손절가가 거의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에서 30% 이상 상승을 하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비쿼스에 대한 재무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보다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지배구조 순이익 마찬가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보율의 경우에는 3385%, 부채 비율은 41%로 회사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1분기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45,100원까지 주가는 상승을 했고 작년 6월 기준으로 52,1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던 주식입니다. 2020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봐서는 52,000원이 아니라 6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리포트를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비쿼스의 경우에는 통신장비 관련주고 5G, 인터넷 보안, 사상 최대 실적,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종목으로 최대 주주는 유비쿼스 홀딩스에서 41.42%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일자는 2020년 5월 12일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